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일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하는 거 무리가 아니냐. 자신 있게 저의 결백함과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솔직히 답변 드리면은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출마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습니다. 김용은 제 명예를 걸고 무죄입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데 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만약에 대법원에서 내일이라도 판결을 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벌써 2심 판결이 나온 게 1년이 훨씬 넘었어요. 1년 2개월 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미루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자, 김용전 부원장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건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그 출마 지역의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정말 당선되자마자 그 배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사람을 정말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그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지금 다른 법적인 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김용이 무죄라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관련해서 권력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아주 뭐랄까요,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저 장소 자체가 약간의 지지 성격의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의 성격에 좀 맞게 이야기한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이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면서 조작 기소 의혹을 부정을 했는데 조작 기소 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받은 관련자들이 대장동 관련은 다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용전 부원장의 주장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리가 있으면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간업자들과 짜고 조작 기소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부장도 있어요. 유동규 씨는 민간업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또 관련해서 정진상 그 전 실장도 다 기소가 돼 있어요. 재판받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김용전 부원장이 이게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1심과 2심의 재판을 지금 본인이 다 뒤집고 셀프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네. 그거 안 나왔으니까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1, 2심 다 뒤집겠다 셀프로. 글쎄 그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의 저런 주장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 전 원장 경기도를 콕 집어서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세요? 세상 모든 일이 역지사지가 중요하니까요. 네. 제가 김용 전 원장이라고 부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안산이 지지세도 강하고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하남과 평택이 있긴 한데 평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의석을 가져왔지만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 지역 평택에서도 그 지역이 평택을 지역이 그리고 하남도 지난번에 추미애 선명성을 굉장히 강한 선명성이 강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과거에 보수세가 좀 상당히 있었던 지역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뭐 안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김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산 갑에는 현재 지금 친문계인 전해철 전 의원 그리고 친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요거 김용 전 부원장까지 오면 뭐 개파 대리전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만약에 안산갑을 희망한다면 결국 친명계의 핵심 두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친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 교통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다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이제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고 네. 그리고 친명 두 사람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해철 전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과연 그 본선에 가서 이제 친명계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도 매우 궁금해요. 네. 왜 그러냐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고 네. 김남국 전 의원도 뭐 나중에 무혐의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 뭐 여러 가지의 국회 내에서의 그 부적절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선에 붙여야 되나 아니면 뭐 한 사람을 컷오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참고로 예. 국회의원 보궐은 다 전략공천으로 한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어떤 뭐 3명의 경선에서 결선을 치르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재보선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개선하고 더 나아지게 하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곧 말씀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입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방금 들으신 인터뷰 이후에 부산에 집을 구했다 이런 소식을 직접 알리면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그동안 뭐 대구, 수도권 이렇게 다양한 출마지가 거론됐었는데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보수의 노선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선 투쟁의 상징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부산이 전재수 의원이 여러 번 당선이 된 지역이긴 하지만 영남에서 보수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전재수 의원의 개인 역량으로 그 지역을 지켜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네. 개인 역량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의 표가 다시 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의 지역구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나선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과연? 그거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네.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공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보수세가 분열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진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후보 한 명에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2명이 나오면 네. 결국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맞죠.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전재수 의원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수세가 비록 강하다고는 하지만
전재수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지역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유권자들이 팽팽한 지역이다. 거기에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로 지난번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됐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그 후보가 누군가가 나온다면 적어도 이 그냥 삼자 구도가 끝까지 갔을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선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수표가 갈라지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교통 정리를 좀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교통 정리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는 틀림없이 그 공천을 이제 하고 그 공천을 완주하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이제 3파전 양상이 되고 나면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야죠. 단일화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액션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수석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뭐 작업 들어간다고 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 민주당이 계속 하수석에게 공을 들이는 좀 모양새로 네. 보이거든요. 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재수 의원이 이거는 저는 처음에 그 전 의원이 기획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부산의 선거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고 조국 전 대표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그 중간 평가 뭐 이런 이슈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은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AI 미래 기획 이재명 정부의 어떤 산업 재편과 미래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을 데려옴으로써 그런 어떤 다른 쪽으로 이슈가 튀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그 평가 플러스 본인의 개인기 이런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획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 재보궐선거 출마지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조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어있는 평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하남 같은 경우도 험지입니다. 정치인 조국이 나가야 그 지역의 국민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택할 것입니다.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험지 출마를 예고하면서 평택과 하남을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본인은 본인의 어떤 무게, 상징성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그래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평택 하남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환경조차도 지난번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척점에 본인을 세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전선을 치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느 정도의 후보 단일화 조율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남이든 평택이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국 대표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부산에서의 맞대결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기도 했는데 수도권을 택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못 가는 이유.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는 아마도 부산의 여론이 본인한테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도 어떻게 하든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냈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천을 전부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이런저런 아마 협상을 통해서 좀 그 비교적 민주당 후보가 약체인 곳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